자, 다음 기계직이시고요. 예, 개인 발표는 데이터 산업, 네, 그다음에 경험 과제 이어서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데이터 산업에 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데이터 산업의 현황,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 지원 정책 문제점, 그리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산업 현황입니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촉매제가 되어 새로운 작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이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부분이 데이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17년도 12조에서 21년도 19.2조로 약 50%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그 전 세계 63개국 중에서는 63개국 중 순위는 31위로 이 데이터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이 데이터 산업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는 약 5년이기 때문에 매우 뒤처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0년도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산업 지원 정책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미흡입니다. 개인정보를 비실명 조치를 할 때 관련 절차에 부재가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 비실명 조치를 한 뒤 활용 범위가 부재하고, 그다음에 그 처리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처리를 해야 될지 등 세부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해외와 달리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타국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양질의 데이터 부족입니다. 현재 공공 데이터는 미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의 미활용 이유는 필요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이런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그 교육 내용은 정부 주도의 취업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적 공간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 전문 역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 개선입니다. 우선 비실명 조치의 절차 수준 등 모호한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후에 다양한 상황과 문제점이 나올 텐데,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추후에 시행령에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붙임 파일로 추가를 한다든지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공공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 기준의 선정 및 각각의 처벌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또한 관련된 정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무부 등의 그런 그 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입니다. 우선 이러한 양질의 데이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공공정보를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항상 모든 요구하는 정보들을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를 정비를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를 받아서 공무원이 만약에 이를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적인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양질의 데이터 부족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합당한 사유에 맞춰서 민간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를 했다면은 이러한 정부에서 관련된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제공 시 표준 데이터 포맷 방식으로 제공입니다. 현재 표준 데이터 포맷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 퍼센트는 0.2%이며, PDF나 JPG 같이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폐쇄형 포맷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OD의 비율을 늘려서 제공을 한다면은
사기업에서 일을 표준 방식으로 바꾸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해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을 양질의 데이터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대학 등과 협력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중소기업 인력 양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학교랑 협력을 맺어가지고 대학교에서 관련 중소기업 그 인재를 가르치게 된다면은 관련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을 가르침을 주는 업체에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데이터 산업 인력 양성 제도 같은 거를 만든다면은 전문 인성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민간 주도의 무료 분석 툴 및 자료 제공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독일 사례를 참조해서 실행할 수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예로 오토캐드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오토캐드는 그 2D나 3D를 활용하는 툴인데 기계나 전기, 건축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부터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런 비용의 부담 없이 이 툴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이런 민간에서 제공하는 무료 분석 툴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많이 익숙해지고 이게 편해지기 때문에 졸업 후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툴을 이어서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장 확보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을 오토캐드의 사례를 들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신규 자격체계 마련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기존에서 IT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관련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K무게 이런 교육들을 등록을 한다면은 그분들이 그런 관련 교육을 듣고 이런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인재로도 전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데이터 산업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좀 우선할 이런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현재 데이터 산업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민간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그 공무원들에게 관련 가이드라인이 먼저 우선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때 바로바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요구하는 정보를 공무원이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등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정보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자. 네. 네, 잘 들었고요. 여기 아까 중기부 사례를 드신 것 같은데, 네. 인력 양성제도 중기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하자는 취지인가요? 중소기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전문대나 아니면 대학교 등과 협력을 하여서 중소기업이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협력을 맺어가지고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이제 기업이나 죄송합니다. 대학이나 그런데 이제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이제 줘가지고 네. 이러한 그 교육을 받는 학생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업체들에게는 관련된 교육 지원금을 줘가지고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 등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다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그 관련된 대학 등도 서로 이제 상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데이터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데이터 인재를 양성하는 IT 학과 같은 곳에 그 산학협력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관련된 교육을 제공을 한다면은 이과에 이과에 이제 입학을 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또한 IT 쪽이다 보니까 추 같은 게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비용이 되게 비싸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면은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주신 내용 중에 그 비공개 사유를 정비하자고 해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얘기하신 거는 잘 들었는데요. 약간
그 쓸모없는 정보가 많다는 대책 방안은 뭐 이것도 있겠고 또 어떤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실무 있는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소극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공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개할 수 있게 할 방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잠깐 생각할 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까 뭐 적극 행정 면책도는 뭐 얘기하셨으니까 됐고요. 공무원이 뭐가 양질의 데이터이고 뭐가 좀 민간에서 필요한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선 이게 정보가 많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건강이면 이제 보건복지부 쪽이나 아니면 기후 관련된 기상청 쪽을 이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개인 정보에 민감하지만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좀 이제 정리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건강이면 어느 분야에 관련된 건강행지 정도만 정리를 해가지고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좀 이거를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은 기업들이나 개인 이용자들이 좀 필요를 할 때 직접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흔히 말하는 개념은 이제 따로 사이트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정보가 뭐 민간에서 좀 도움이 될지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민간 업자들이 제일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필요한 데이터를 뭐 주는 게 좋지 무조건 다 공개하는 건 뭐 양도 많겠고 네. 예. 먼저 이제 좀 대화를 좀 나눠가지고 이것이 이제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후 데이터도 좀 기업들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 같고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장기적인 건강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름이나 아니면은 형식은 뭐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제 말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주는지는 민간이 잘 알 테니 그런 요구되는 자료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을 하면은 좀 서로 간에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 여부를 좀 신청을 받고 네네. 좀 민간이랑 같이 좀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되겠다 뭐 그런 취지인가 봐요 얘기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장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우려점 중에 하나가 그죠? 예. 그 아까 그 처벌도 좀 약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게 뭐 민감한 얘기이기도 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셔서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예, 뭐 기업들을 위해서 뭐 국민 정보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뭐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불안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은 두 가지 정도를 국민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일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방법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일단 정부 자체로도 강화를 하지만 이제 이걸 받는 이제 민간 업자들도 자발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보가 유출될 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이 정보에 대한 이런 유출 없이 오히려 많은 경제적 성과를 내고 국민 편익을 높인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포상으로는 약간 이런 그런 정보를 좀 우선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절차가 좀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정보를 받기까지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면은 자발적으로 좀 이런 그 개인 정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점을 우선 국민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 또 그다음에 편익이 좋아진다는 것도 네. 알려드려야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민간 업체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건강 데이터를 알게 됨으로써 좀 새로운 신약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국민 건강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점도 사례로 들어가지고 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자, 상황 과제 아니 경험 과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를 쓰시긴 했는데 일단 뭐 기술직인데 뭐 그 취업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공무원을 하시겠다는 생각하신 뭐 이유나 동기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대학교 4학년 때 중소기업에서 단기 인턴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금형 업체였는데 다니면서 이제 금형이 이제 사무실이나 공장 한켠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같이 회사에 계시던 대리님께 여쭤봤더니 그 금형들은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하면서 좀 쌓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그때 다닐 때라 금형 비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 쌓이는 걸 보면서 다 제가, 돈이죠 그게. 네, 제가 마침 또 그 졸업 작품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신제품 개발에 강화학습이나 AI 유한요소 해석 같은 4차 산업혁명 툴이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많은 비용 낭비 없이 시간도 아끼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침 알아보던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생미가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공무원 뭐 이쪽 분야도 좋고요. 뭐 이쪽 기계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뭐 중기부에 꼭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무원으로서 좀 장점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노력 장점 있다면 좀 어떤 거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생산설비 유지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되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설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일이 아니라 전기직 분들께 여쭤봐야 될 일도 많았고 전기직 분들은 일단 저한테 이제 여쭤볼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면을 봤을 때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었고 일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통 능력을 좀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좀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려도 아니 되겠습니까? 좀 이따 그거는 뭐 일단 네. 기계직이시니까 뭐 네. 기술 관련된 뭐 역량이나 이런 얘기 아까 생산 관리 업무 현장 경험도 좀 해보셨다. 또 네. 뭐 다른 게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그다음에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졸업 작품으로 AI 강화학습을 해봤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유한요소 해석과 AI 강화학습을 결합을 해가지고 변수 최적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했을 때 많은 기계직분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런 이론만 알고 있지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조업에 어떻게 이런 기술들이 들어와서 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입직을 해서 중기부에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면은 보다 이제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지원을 할 때 현장에 나가게 됐을 때 뭔가 찾아낼 수 있는 점이나 부족한 점 이런 점들을 좀 다른 분들보다 많이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중기부 관련돼서 뭐 제조업 신과 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뭐 지원 사업들 찾아보셨는데요. 뭐 지원 사업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거나 아니면 뭐 지원 사업 관련돼서 이런 것들도 좀 뭐 했으면 좋겠다거나 좀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나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적지 않은 정책 말씀드려도 뭐 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우선 왔다 앱이라는 그 중소벤처기업에서 만든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의 기능은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한 이제 정책들을 알리고 관련된 구비 서류 같은 자격 요건, 구비 서류 같은 것들을 알려주면서 마감 기한까지 알려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거를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이유는 제가 2023년도에 나온 그 중소기업 정책 연구를 살펴봤을 때 이런 디지털 전환의 제도를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책 보고서였는데 거기서 약 10%만이 혜택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고 60% 이상이 자기들의 이제 관련된 정책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정책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때마치 이런 왔다 앱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여서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네, 그건 뭐 알겠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나 이쪽 4차 산업혁명 아까 제조업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찾아보시거나 알아본 내용들은 없으신가요? 우선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그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이게 사실 중소기업 자체에서 ERP 시스템이 많이 도입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방금 그 관심 정책에 적어놓은 솔루션 개발 업무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대기업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전용 그런 ERP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는데 대신 그거에 대한 장점이 이거를 모듈화 해가지고 필요한 기능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ERP를 도입하는데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로봇 제조 혁신 지원 사업도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기진행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가 어느 정도 구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로봇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통해서 중기부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쪽 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구체적인 좀 만약에 그 설명을 만약에 국민에게 한다면요, 쉽게 이게 왜 필요하다 뭐 한 이런 문장으로 거. 말한다면 이제 국민 편익이라고 들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정책 브리핑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99.9%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률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기업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정책 보고서를 살펴보았을 때 60%는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70%는 이제 관련된 인력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며 80%는 이제 교육조차 받지 않았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아직 되게 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게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민 편익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 일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화 되면 일자리가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면서 생산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본인이 오셔서 뭐 좀 이런 거를 좀 이루고 싶다, 해보고 싶다, 뭐 좀 이쪽 분야에서 만약 일을 하시게 될 때 어떤 것들이 좀 생각해 보신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아까 계속 정책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입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이후에는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님 분들이 자기네 관련된 정책을 많이 받아봤다라고 하는 비율을 좀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비율을 좀 높여보고 싶고, 이를 통해서 자기 그 고용 인원도 많이 늘리고 좀 되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더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도 도달했고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라는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3번 했고요. 소감은요? 감사합니다. 소감은 할만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저기 개인 발표는 아주 잘하셨어요. 뭐 내용도 그렇고요. 아까 뭐 연관시켜서 얘기한 것도 좋고 뭐 발표도 아주 적절하게 잘하셔서 뭐 아주 뭐 따로 뭐 말씀드릴 거 없이 또 그 이공계 분들이 잘 이런 거 행정 용어 이런 거 좀 그 쉽지 않은데 아까 뭐 설명도 협의회 진행 관련된 것도 일부러 아까 뭐 관련된 부처 설명도 하셨고 비공개 사유 정비에서 뭐 적극 행정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되게 뭐 적절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기부 연결을 하려고 하신 것도 좋고 뭐 본인 경험 연결하신 것도 좋고 제가 일부러 제가 질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것도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좀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답지도 뭐 나름 구체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랑 발표 내용도 해서 따로 뭐 지적할 거 없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음에 아까 재질문한 부분 하나 있는데 뭐 이거야 뭐 그냥 뭐 소소한 거니까 경험 과제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해 보여요. 근데 좀 뭐 다 정리를 하시고 금융 인턴한 얘기랑 생산관리 업무한 얘기까지는 다 좋은데 네. 그죠? 이렇게 매듭을 못 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 잘 4차 산업 핵심은 본인이 지원도구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을 적용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이거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이거에 관련된 뭐 정책 사업을 계속 물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물었는데 갑자기 왔다 앱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ERP 얘기를 했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비슷하게 또 물었어요.
예, 3세판 물어줬으니까 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좀 계속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자랑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아. 이런 거를 하고 뭐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예를 들자면 현재 뭐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그죠? 4차 산업 적용하면 금융 인터넷하면 아까 말했죠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그죠? 예, 뭐 3D 프린터로 만들다가 3D 프린터는 못 만드나?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금융이라는 게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좀 뿌리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뿌리 산업에 관련돼서 이런 걸 적용해서 좀 생산성도 높이고 그죠? 이쪽에 또 원가들이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반이 되는 산업이기는 하나 그 인력들도 되게 고급 그러니까 노하우가 축적된 숙련 인력들도 없어지고 네. 인기도 없고 맞습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고 그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계속 좀 사장이 되어 가고 있고 네. 그러면 뭐 그런 3D 프린터나 이런 그죠? 예, 네네. 뭐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면 조금 더 아. 생산성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감음에 의존하지 않고 네. 데이터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쉽게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뭐 그런 얘기가 좀 하나도 없잖아.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서. 아니 그 옛날 일이든 네, 생각을 좀 해서 아까 알겠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 네, 말씀해 아까 주셔서 말했던 그냥 감사합니다. 뿌리 산업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든지 네. 그죠? 예, 네. 뭐 이거 뿌리 산업이라는 게 이거 자체가 독립적인 산업은 아니고 그쵸. 예, 뭐 이거는 그런 네네. 건 거 이게 되게 뭐 관심도도 사실 없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뭐 인기도 없고 관심도도 없고 네. 금융 만들려면 그죠? 예, 속감되게 묻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뭐 맞습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인식들도 좀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의 기초를 좀 예,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네.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좀 도움이 되더라 해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아, 조금 네네.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뭐 이런 앱 얘기나 이런 거는 그냥 네. 껴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돼서는 좀 검색하면 아마 나올 텐데 포철이 뭐 인공지능 도입해서 뭐 원가를 절감했다고 아마 그런 기사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아, 저도 본 기억이 제가 나요. 검색해서 있잖아요. 네네. 단 거 아니고 뭐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날씨, 뭐 온도, 습도, 그다음에 철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되게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지 이제 뽑아내는데 철강을 추출해내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현장에 근로자 감으로 했는데 이제까지 그 데이터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네. 그죠? 예, 그때마다 최적의 어떤 온도, 습도 뭐 재질에 따라서 그 만들어서 뭐 제작비를 뭐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를 절감했다고 그거 하나만 해서 도입해가지고 네. 원가 저감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결론의 얘기는 네네. 제가 얼핏 기억하는 건 그건데 기사 검색해서 그런 것도 예시로 넣으면 딱 좋잖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까 잘하셨을 때문에 생산 관리 업무 뭐 했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그것도 현장 경험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현장 경험을 했다는 걸로 초험을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소통 얘기야 뭐 현장 나기만 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거야 무슨 네. 공무원이든 뭐 이런 공장이든 다 똑같은 거니까 뭐 그 소통으로 자꾸 가지 말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생산 관리 업무에서 이런 파트를 했고 네.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뭐 금융 인턴도 했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전공도 했지만 필드워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부분이 강점 그 자체이니까 그죠?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본 걸 해봤다라는 그 자체를 조금 더 이해를 해서 네.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시도 조금 들고 약간 여기 코어 본인이 자랑할 핵심 부분은 요거니까 네. 그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좀 절감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들에서 관련된 그 현장에 필요한 기술들을 좀 지원하거나 개발하거나 연계하거나 뭐 아무튼 네.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어떤 겉절이로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겉절이는 그냥 뭐 필요하면 그냥 껴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것 같고 네. 질문? 아,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좀 포철 사례도 좀 찾아보고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뿌리 산업도 좀 이렇게 좀 모양 좀 이쁘게 뭐 네. 뿌리 산업 이렇게 치면 최근 통계 같은 것도 나올 거예요. 얼마나 쫄아들고 있는지. 네, 단어. 뿌리 산업 PT가 이게 한 6년 전에 7년 전인가 PT로 이게 나왔어요. 뿌리 산업 사용하고도 있는 활성화 방안에서 5년 전인가 6년 전에 PT 문제로 이게 나왔었어요. 예, 분야별로 뭐 현반 밀링 뭐 이래가지고 쫙 뭐 금형 이래가지고 나오고 펴나와가지고 뭐 매출액도 줄고 뭐 인원도 줄고 뭐 고급 인력이 사라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지만 뭐 그냥 몇 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뭐 축적도 안 되고 뭐 그런 류 얘기들 예, 뭐 외국 제품이 저가로 공세를 하다 보니 뭐 살아남기 어렵다 뭐 이런 게 가지고 나왔던 바로 그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한번 좀 뭐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하면 훨씬 더 차별화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